안녕하세요. 공감세상의 박마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대구 아래에 있는 경산시,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곳에 있는 대신대학교 우리 최대해 총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제2의 창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대학교가 어떻게 좀 변화되고 있고 그 총장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어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러 왔으니까요. 공감센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우리 최대 총장님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게 대신대학교 처음입니다. 예. 근데 캠퍼스 너무 좋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계시는 모든 관계자분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아주 그냥 행복하게 녹화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복지TV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경산에 있는 대신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오프닝에서 제2의 창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학교 설립이 71년이 예.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총장님께서 오시면서 학교의 변화가 상당히 또 이루어지고 있고 주위의 분들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최대해 우리 총장님 이름에서 이게 오는 건가? 예. 이름이 너무 또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표현을 하면 네. 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잠깐 뭐 이렇게 이름부터 예. 총장님의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 이름의 의미 좀 한번 설명해 예, 주세요. 저는 원래 우리 돌림이 네. 저는 경주 체가입니다. 네. 경주 지원 29대인데요. 우리 네. 돌림자가 해자 돌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우리가 해자 우리 밑에가 이제 주로 채씨들 중에 상자 돌리면 우리 밑에 아들 빨이고 그 밑에 열자 돌리면 손자 빨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네. 위에는 현자 돌리면 그래서 외설 재현배 한글 학자가 네. 28대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최대해 그 바다해자잖아요. 예, 바다해자입니다. 예. 큰 대자고요. 예, 근대자 바다해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다를 품는 총장님? 아이고 오늘 회장님 이름을 거창하게 한지. 예. 그만큼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뭐 대신대학교는 또 기독교의 어떤 그 뿌리를 갖고 예, 있는 학교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작년 2024년도에 예. 우리 대신대학교가 사실 이제 종교대학은 이렇게 교육부 평가를 잘 안 받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교육 국제화, 예. 역량 인증제를 받으셨더라고요. 예,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교수님 이제 총장님이 오시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변화를 준 거잖아요. 예.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대학이 그래서 사실은 신학교로 출발했어요. 네네. 신학교로 출발하다 보니까 네. 성경 말씀,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 보수 네. 신학을 견지해 오면서 앞에 우리 총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죠. 교수님들, 직원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자꾸 신학하는 그 학생 수가 감사하다 보니까 이대로 하다 보면 그냥 참 힘들겠다 싶어서 우리가 과도 많이 늘리고 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싶어서 2023년에는 기간 인정평가를 통과했고요. 우리 대학이 생겨 처음 통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24년에는 국제 역량 인정평가를 통과했는데 우리 학교에 우리 재단 이사회나 운영이사회, 동창회나 우리 교직원들 수고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인프라가 너무 없고 또 이래 전통이나 트래디셔널한 게 없어서 그냥 만들어낸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럼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맞추어서 오직 정직하게 국제 인정화하면서 또 외국 학생들을 우리가 품을 때 정말 잘 섬기는 마음으로 품으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그 교육 국제화 역량 그 인증제가 상당한 또 변화를 주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총장님, 사실 그 대신대학교가 이제 71년이 됐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2의 창학의 어떤 그런 발판을 지금 만들어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과도 이제 증원을 됐고, 대학원도 증원이 됐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 제4차 산업에 맞춰서
그만한 또 커리큘럼이나 과가 좀 예, 선정이 맞습니다. 됐다고 그랬는데 예. 그 이제 증원이 되고 과가 이제 신설이 된 거. 예. 그거 조금 좀 얘기 좀 예. 해주시죠. 사실은 네. 대구 경북이 조금 기독교가 보수적인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학과 관련된 것 말고 어떤 과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저 개인으로서는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아, 교계의 네. 영향력이라든가 교계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게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우리가 복지에 관련한 거, 네. 그다음에 언어에 관련한 거, 네. 그다음에 교회 음악에 관련한 거, 그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에 관련한 거, 뷰티. 네. 사실 뷰티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네. 뷰티에 관련한 거, 스포츠, 헬스, 네. 복지에 관련한 거 여러 과를 만들어. 그리고 자율 전공도 우리가 만들었고요. 네. 그렇게 이제는 작은 대학에서 과는 9개 과로, 그다음에 대학원도 일반 대학원에서 하나로 존재하다가 신학대학원도 생겼고, 그다음에 특수대학원이 한 2개 더 생겨서 네. 4개 대학에 뭐 석박사 과정을 다 우리가 설치하는 중에 그랬군요.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최대 총장님이 오시면서 이제 제2의 창학에 그 문이 열린 거네요. 아, 이거 제 그리고- 창학이. 그리고 예. 실제적으로 대신대학교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은 우리는 신앙이고 예, 뿌리는 맞습니다. 기독교다. 예, 맞습니다. 이거를 잃지 않고 지금 변화를 예. 추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방송 쪽에 있다 보니까 예. 변화되지 않으면 요즘은 예, 맞습니다. 힘들어지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대학도 마찬가지 학생들과 또 미래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려면 당연한 변화는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예, 맞습니다. 그런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면 그 교육 국제화 이제 역량 인증제 예. 사실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게 네. 그 인정을 받음으로써 외국에서 네. 학생들을 우리 대학에 보낼 때 네네. 외교부나 그쪽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네. 우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거고 또 업무가 효율화가 되죠. 서로가 네네. 또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믿고 받을 수 있고 네네. 또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도 되고 우리는 새로운 도전이죠. 네. 예, 새로운 도전이면서 우리가 좀 더 잘 해야 되겠다는 그게 하는 품격이라 할까, 네. 교육의 품격이 높아졌다 할까,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사실은 신학으로만 발전해 오다가 네. 일반 과를 저희들 활성화시키면서 네. 불과 그게 한 10년 이내입니다. 일반 과를 활성화시킨 네. 거. 예, 그래서 아마 제2의 창학이라 할 정도로 조금은 발전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신대학교에 외국 학생들도 많이 이제 있는 예, 거예요? 예, 있습니다. 예. 원래 우리 대학은 준칙주의라는 게 있어요. 1994년도에 뭐냐면 준칙주의는 네. 재학생 전체가 1000명 미만 대학으로 그게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아, 네. 그게 2023년에 준칙주의가 이제 없어졌지만 네. 준칙주의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딱 재학생이 그러면 우리가 뽑을 때 240명밖에 못 뽑는데 네. 그 편제 중에 4로 하니까 그게 늘어남으로써 우리 대학이 새로운 발돋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 국제 학생 유치 관련해서 예, 그 대신대학교가 또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나 예. 어떤 정책이나 예.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대학에서 네. 10개국 정도 그 이상에서 한 1000여 명 외국 학생이 와 있어요. 아, 글로벌 예, 대학이요? 예.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인데요? 예. 오. 그래서 이제 그네들이 한국에 와서 그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마다 네. 이게 실제 한국에 와서 한국 교육을 좀 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좀 가르치고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네들에게 우리 멘토링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다가가서 상담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가가서 그네들의 애로사항도 더 들어주고 네. 또 다문화가 여기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네. 이제는 우리와 함께 우리는 뭐 배달 민족이니 백인 민족 그 언어는 이제는 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네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발전해 나가고 끝없이 그네들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상식에서부터 학문 모든 것을 갖다 그네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지도자도 될 수 있고 함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습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최대 총장님,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예.
사실 한국의 유학 온 학생들을 잘 교육하는 게 예, 결국 우리 글로벌 시대에 우리 나라가 살 수 있는 거래요. 예, 맞습니다. 예, 그 학생들이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예. 다시 돌아가면 예, 맞습니다. 예, 바이어 역할을 한대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 총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공감이 되고 정말 그런 교육의 이념이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여기 와서 취직도 하고 네. 또 당신들 나라보다 앞선 문화도 배우고 언젠가는 당신들 고국에 가서 당신 나라에 가서 또 이렇게 정착하게 되거든. 여기에 배운 걸 많이 해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가서 유학 갔다 오신 선생님들의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또 학문적으로 했던 그걸 우리가 많이 빨리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생활하다 오신 분들도 옛날에는 그분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저 한국에 다시 리턴 하도록 위해서 지원금도 되고 했거든요. 또 그네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국제사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회가 네.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교육 국제화, 예, 인정제. 역량 인증제 예. 보니까 거기에 또 나름대로 커리큘럼 자체에 글로컬 봉사인을 육성한다고 예, 이런 예. 그런 목표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글로벌 예. 봉사인, 예.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게 네. 사실은 우리가 1885년에 네. 언더드 선교사, 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빚진 나라였는데 네.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네. 우리 커리큘럼에도 그런 과목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직접 가는 것도 있고 네. 그네들이 왔을 때 우리가 잘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것도 인지도도 높이고 네. 신앙심도 심어주기 위해서 네. 그래 사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실천 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총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신대학교가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받았고, 그래서 글로벌 봉사인을 키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예전에 저희가 이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원조를 해주는 나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10대 이제 나라가 됐고 35,000달러에 이제 우리 국민 소득이 이제 보장된 그런 맞습니다. 나라가 돼서 그러면 우리도 국제 봉사인을 좀 많이 키워야 되는구나. 예, 물론, 해외에 이렇게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도 예, 맞습니다. 우리가 키워야 되는구나. 그런 쪽에서 전문 인력을 키운다는 게 대신대학교의 목표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53년대는 불과 67달러였는데 국민연당 네. 소득이 지금은 벌써 4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즈음에 네. 우리만 어떻게 잘 살아가겠다보다 네. 전체를 우리가 공헌해야 되겠다는 그 취지에서 사실 우리 대학의 저 선교회관 저것도 사실은 네. 다문화 가족들 네. 우리 대학에 초청해서 결혼식 때 그것도 제공도 해주기도 하고 네. 하려고 저 학교도 저 건물도 하나 지었고요. 네. 경산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또 많은 스포팅을 해주셔서 그러시군요. 우리 대학이 계속 끊임없이 발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어머니 품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안 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대학의 새로운 슬로건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가 왔는데 그때는 학문적으로 신학이라 하는 모토 속에서만 움직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다른 필드를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국제 역량에 대한 걸 우리가 키워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제 우리가 과도 이제 복지 쪽도 이제 신설이 돼서 제자들 또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과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는 사실은 저 학부도 있고 네. 석박사 과정도 있거든요. 네네. 원래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과는 신학이 중심이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는 저 사회복지, 상담, 네. 영어, 실용음악, 교회음악,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네. 글로벌 비즈니스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상과대학 그랬잖아요. 네네. 상과대학 하다가 경영학, 무역학, 회계학 하다가 요즘은 뭐 전자, 동산거래 막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네. 글로벌 비즈니스 뭐 다 포함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스포츠 그 복지 네. 케어 그것도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뷰티도 이제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뷰티, 뭐 네. 미용으로 생각하는데 네. 뷰티 헬스 디자인.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뷰티도 하면서 코스메틱도 하고 네. 또 헬스 건강 것도 만들어주고 요즘은 다양한 멀티가 되지 않으면 국제 영양학에서 학생들을 우리 학교로 이렇게 입학시키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갖다 우리 대학에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제가 우리 최대 총장님 말씀 딱 들으니까 제2의 창업 맞구나. 예. 71년 된 우리 대신대학교가 신앙 기독교 학교로서 출발해서 지금은 글로벌과가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종합대학 같아요. 예. 맞나요? 예,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게 맞나요? 사실은 네. 그게 제가 좀 두려운 게 네. 그래도 우리 대구 경북의 네. 우리 대학 이사님들은 네. 신학을 모토로 해서 신학을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인프라과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면 또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럼요. 예. 제가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이제 대형 교회들도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을 같이 호흡하고 예, 맞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예. 카페도 만들고 예, 그 맞습니다. 안에 문화 공간도 만들고 평생 교육도 하고 예, 맞습니다. 다양하더라고요. 우리 대학도 네. 이제 영상 컨텐츠 이제 네. 석사 과정도 있습니다. 네. 만들어서 영상 컨텐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화 공간도 뭐 평생 교육은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국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네.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근데 우리 총장님 녹화하기 전에 미리 이력서를 조금 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글로벌 총장님이다 이 느낌이 아이고. 영어를 전공하셨더라고요. 예. 사실은 뭐 제 전공이 영어입니다만은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 대학에 네. 교양 영어로 왔어요. 네. 교양 영어 공채 1개로 우리 대학에 왔습니다. 제가 34년째 우리 대학을 선교했는데 네. 제가 교수로서는 정년이 벌써 한 4년 전에 끝났고요. 네. 총장 임기로 제가 총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와서 또 신학을 다시 하고 우리 대학에서 네. 또 신대원도 하고 해서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도 하면서 같이 두 영역을 제가 어떨 때는 영어를 했는지 신학을 했는지 사실은 헷갈릴 때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국제 통영어가 영어고 또 목회자도 하시고 또 학교의 총장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저는 리더자는 제가 이렇게 주관적인 상황이지만 뭔가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시대의 변화에 이끌어갈 수 있는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저도 배우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총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총장님이 갖고 계시는 신앙의 뿌리가 기본이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말씀도 저도 배우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학교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4차 산업이라든지 AI 시대에 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네. 그리고 총장님, 이게 대신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시작은. 예. 지금은 이제 중학대 규모로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예. 그래도,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중요성, 지향점, 예.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나요? 예. 기독교 대학의 교육의 방향의 중요점은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늘 소외된 사람들을 아까 사회자님 질문하셨듯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처럼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다시 말하면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복지에 대한 것도 그네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상담에 대한 것도 그네들이 다 표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거라도 우리는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외적인 것은 뷰티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 가고 그네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거라도 우리가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한 모토를 정해서 딱 벽에 딱 붙여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활동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하면 좋까. 전에 이제 대구의 모토가 뭐냐면 컬러풀 대구였는데 그다음에 그게 바뀌어서 파워풀 대구로 바뀌었어. 그러네요? 예. 그렇듯이 우리 대학에 학문 경건 사랑 이렇게 했는데 학문 경건 사랑에 그 이상의 어떤 헌신이 더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사랑으로 네. 지박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토로 우리 대학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야, 학문, 경건, 사랑. 예. 그 중에 사랑은 최고다. 예, 맞습니다. 그거가 중심이다. 예, 예.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요, 총장님. 예. 이게 지금 요즘에 이제 저출산 관련돼서는 저희가 뭐 매스컴이나 나라도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상당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서 하지만 결국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학력 인구, 저출산 학력 인구에 대한 이 대학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제 지방에 대한 대학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이 있어요. 저출산과 연결돼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심각성, 이 대신대학교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은 네. 사회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저출산은 국가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래도 잘 효과가 금방 안 드러나니까 다 그렇죠. 조금씩 우리가 이제 당황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네. 그러나 저는 우리 대학은 그렇습니다. 20세 된 학생들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들. 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알고 보면 네. 초, 중, 고등학교, 대안학교를 찾아가 보면 사회자님 학생들이 50세, 60세, 심지어 70세 된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한번 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배우지 못한 그 하늘 가슴에 자기만 갖고 있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옛날에는 대학 교수의 상징은 노 교수님이 네. 이 머리도 좀 희끗희끗하신 분, 인자하신 분에게 최고로 생각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젊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젊고 신문물을 갖다 주고 AI 시대에 정말 빨리 대처하는 이런 교수님들과 공부할 수 있는 얼마나 좋냐.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저 두 가지 전략입니다. 네. 과거에 배우지 못하신 분들에게 학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네. 또 하나는 30년, 40년, 50년 전에 20세 때, 20살 때 대학 다녀놓는 4년 다녀 그걸 가지고 계속 서면 자식들한테 대접 못 받는다. 대학을 한번 더 다니자. 네. 가까운 대학을 다니면 얼마나 좋냐. 그럼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하고 젊은 교수님들한테 배우면 네. 또 여러 가지 적응하는 것도 배우고. 네. 그래서 이 대학이 옛날에는 경험 많은 교수님들한테 배운 거를 최고로 했는데 요즘은 이 휴대폰 하나에 모든 거 다 들어있는데 그렇죠. 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본보기를 한번 배워보자. 네. 그래서 새로 자꾸 변화가 되니까 아. 이제 저는 제 모토가 그렇습니다. 그 나이가 많은 학생들, 고령 학생들도 데리고 오고 네. 또 우리보다 더 좀 뒤진 문화가 뒤진 뭐 생각이나 여러 가지 국민소득이 뒤진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직장도 다니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어떤 문화도 가르치고 함께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학생들 위주로 제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달라야 되겠다. 그렇죠. 차별화를 줘야 되겠다. 네. 우리가 첨단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자기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잘 살다가 연세가 한 60이나 70, 80 되었는데 과거에 자기가 화려했던 걸 다 망쳐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끝없이 저 세상 천국 갈 때까지는 학문해야 될 것 같아요. 배워야 돼요. 그럼요. 예. 네. 그런 위주로 제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신대학교만의 이제 전략이 예. 어떻게 공감이 되네요. 예, 저는 예. 그럼 실제적으로 예. 우리 고령 학생들도 있나요? 많습니다. 아, 맞나요? 고령 학생들의 장점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초반 학생들 해놓으면 1학년, 2학년 열심히 다니다가 네. 3학년 되면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가요. 수도권으로. 네. 그러다 보면 고령화 사람들에게는 좀 이래 만학도들에게는 우리가 마음을 주고 열고 관계 잘하면 그네들이 학교를 더 많이 사랑해 줍니다. 아, 네. 예, 더 많이 사랑해 주고 대학이라는 데를 다녀보니까 너무 좋다. 아, 네. 너무 좋다니까. 제가 토요일 또 우리는 수업을 합니다. 네. 그 예배도 화, 수, 목, 금, 토 5일을 합니다. 뭐 다른 대학에서는 이틀하고 3일하고 뭐 하루 이러는데 저는 우리가 늘 그분들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이 가장 최고의 고객이다. 네. 그래 저는 학생들에게도 먼저 제가 인사를 하죠. 인사도 하고 학생들을 우리가 다가가면
건전한 사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네들이 저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학교 학생이 되면 네. 함께 어우러지는 그 모습, 그리고 막 밝은 모습 보면 제가 더 에너지를 느끼게 되고 또 그분들한테 또 배우게 되고.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평생 교육이라는 게 예, 맞습니다. 우리 대신대학교가 현실화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네. 평생 교육을, 예, 예. 네. 자, 그래서요, 한번 예. 총장님, 제가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중간에도 가끔 그런 얘기도 물어보거든요. 예. 총장님이 제가 딱 뵀을 때, 연세가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저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어떤 교수님이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총장님 건강 비결은 어떤 거예요?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네. 그 지금까지 한 번도 네. 겨울에 뭐 잠을 많이 잔다든지 네. 전 솔직히 말해서 등을 땅에 붙이고 침대에 붙여 잔 적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요? 저는 사실은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네. 강의 좀 저는 같은 교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영어 같은 교재를 써본 적이 없어요. 네. 계속 네. 교재를 바꿔가고 하다 보면 네. 제가 식견이 좁아서 계속 책을 봐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계속 앉아서 잔다 할 정도로 저는 그래 하면서도 제 운동은 챙기죠. 그렇군요. 그래 하지 않으면 그 사실 우리 대학에서 뭐 네. 이야기 조금 다릅니다만 건강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네. 우리 대학에서 건강한 대학이 되려면 네. 내 몸도 저 영양도 잘 섭취해야 되겠죠. 운동도 해야 되고 네. 수면도 적절하게 취해야 되는 것처럼 네. 우리 대학에도 그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신학만 있고 신학은 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 중심이고 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공대생이나 농생대생 이런 사람들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대학은 이번에 교양에는 보면 교육학은 필수고요. 네. 공대생, 농학에서 학위 하신 분, 공학에서 학위 하신 분 통합으로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교수들을 갖다가 뭐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제가 왜 건강을 여쭤보냐면요. 요즘에는 기업의 평가에서 예. CEO 평가가 건강에 체크 들어갑니다. 그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대신대학교도 이끌어 가시는 총장님의 건강이 있어야지, 예, 뭐 교직원들이나 학생들도 행복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예. 조금 이거는 조금 미안합니다만 이거 예. 방송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뭐 저는 아유, 괜찮습니다. 자기 몸을 못 챙기는 사람 저는 보제가 안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배가 많이 나왔다든지 네. 밥을 이렇게 뷔페 식당에 이래 할 적에 자기가 그걸 자기가 미리 판단 못하고 네. 음식을 과하게 담았다가 버리는 사람. 네. 저는 그런 데에서 딱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는 어떤 보직을 시키면 안 되겠구나. 네. 밥그릇 하나도 잘 못 챙기는 사람을 네. 학교에 삶을 먹기서 곤란하겠다. 그리고 자기 몸 하나도 관리 못하고 네. 막 비대하다든지 네. 되도록이면 이렇게 어떤 일을 했을 적에 금방금방 반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제가 그런 사람들 되도록이면 일에서 좀 제외시켜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일을 맡겼다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네. 서로가 갈등의 불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한 번에 쓰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 그 제일 핵심이 건강 잘 못 지키는 사람, 네. 그리고 자기 몸 관리 못하는 사람, 그리고 감정 조절 빨리빨리 잘 못하고 네. 그 가정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학교 와서까지도 표정 관리를 못하고 그 표정이 그렇게 오면 네. 학교 전체 구성원들에게 그러네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사람 마음은 얼굴으로 하나지만은 표정은 7,000가지인가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표정 관리 잘 못하는 사람 저는 제가 말은 하고 말은 잘 안 하죠. 네. 회장님 저 안 좋아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 핵심 포인트는 자기 관리를 못하는 예, 분에 있어서는 중책을 맡기지 못한다. 예. 예. 사실 이제 그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CEO서 역할을 하는데 예, 어떤 중요한 거 맡길 때는 예.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총장님이 이제 34년간을 또 교수님으로 역할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기억나는 제자들이 있다면 어떤 제자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제자들이 사실 많죠. 네. 제가 신학을 내가 늦게 했거든요. 네. 신학을 늦게 했는데 우리 그 학생이 우리 신학과에 들어왔어요. 옛날에 역사 신학과에 있었는데 네. 남들이 저 친구가 목회자가 되겠냐 뭐 그러냐 했는데 제가 이제
제 텍스트 자기한테 주고 다른 것도 좀 뭐 들으게 했는데 신대원을 그 친구가 먼저였어요. 신대원 내가 입학을 그냥 제가 갔더니 뭐 뒤에서 내 눈을 이렇게 가리길래 누군 곳이 해서 내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누굴까 했더니 그 제자인 거예요. 선생님이 신학을 해서 너무 좋다고. 근데 그런 제자를, 그래서 그 제자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가 와요. 저도 문자 해주면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해서 더 사랑받고 있는 제자 누구 올립니다. 이렇게 와요. 그래,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제가 채플에 학생들 예배에 한번 세우려고 하니까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세웠다가 혹시나 내가 실수해서 총장님한테 방해가 되면 난 괜찮다. 전혀 그렇지 않다 했는데도 그 친구가 그런 친구가 기억이 많이 나요. 물론 뭐 이 중에는 큰 교회 맡아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 뭐 큰 뭐 업체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약했는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는데 떳떳하게 사회인으로서 중견으로서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리더로서 정말 숨은 리더로서 역할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제자들 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보다는 기회를 줌으로써의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이 언론을 통해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제 교사님들이 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정말 지금 안타깝거든요. 예전에 이 교수님들이나 선생님은 우리 제자들이 배워야 될 거울이다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면에서 대신대학교가 한편으로 보면 어떤 기독교의 이념을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의 마음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공부를 하고 또 세상에 도전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총장님, 그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건강도 여쭤봤으니까, 그리고 제2의 창학을 반복해서 몇 가지는 나왔는데 총장님이 이제 평교사였다가 총장님이 되시면서 학교의 변화가 온 거잖아요. 조금 그런 편이죠. 그러면서 제2의 창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된 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은 우리 대학이 지역에 있고 소규모 대학이고 지역에 소매라 대학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다 뭐 꼽히는 순서대로 학교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지원을 해도 큰 교회에서 지원을 해도 큰 대학에 서울에 있는 대규모 대학 그 큰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자기 이름도 나고 자기 얼굴도 나니까 이제 그런 대학에 대부분 다 많이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저 교육부 같은 데서도 지원을 주로 메이저 대학에 인프라가 많은 대학에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이대로 우리가 이렇게 멈출 수는 없다. 이대로 멈추면 어떻게 하냐. 70년 동안에 지탱한 이 대학을 이렇게 멈출 수는 없다 싶어서 제가 어떤 경우든 간에 생존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된다. 변하려면 마음이 변해야 된다. 항상 마귀는 우리 마음을 침투하니까 정말 건강한 생각 가지고 신앙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된다 싶어서 교인들이 그리고 덜 알아주는 지역, 덜 알아주는 영역 그리고 소멸화되어가는 지역 하지만 이런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제가 다양한 학과를 만들었고 또 이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또 이렇게 교육을 해서 이 지역에 다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국에 가서 글로벌 시대에 잘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우리가 키운다는 그 생각으로 제가 제2 장학을 결심한 그러셨군요. 근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어떤 혁신이 오고 또 그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리더자가 큰 결정을 하는데 저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건 없었나요? 저항 반대가 없었나요? 간혹 가다 보면 보직자가 총장 혼자 저런다. 이제 그
우리 직원들한테 네. 책임 총장 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럼 저는 항상 내가 했는만 내가 책임진다. 네. 약속은 지키려고 있는 거지 변명하려고 있는 거 아니다. 네. 저는 어떤 계획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아침은 아침대로 좋고 네. 밤은 밤대로 좋아요. 네. 저는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늦게 들어가고 제일 일찍 나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97세거든요. 지금 살아계시나요? 예,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제가 우리 어머니가 오늘 어떻게 했냐 내가 늘 네. 보고합니다. 오늘 어떻게 할 겁니다. 오늘 어떻게 했습니다. 오늘 내가 네. 광주에 출장 갑니다. 서울 갑니다. 막 네. 서울 가서 조심해 갔다 오라고. 야. 그래서 사실 우리 어머니도 저도 많이 다독여주고 네.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디 갈 때 운동도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하면서 제가 사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신대학교 총장이시면 사회적으로는 리더자, 지도자잖아요. 근데 97세 어머니 앞에서는 아직도 그렇죠. 뭐 예, 항상 걱정하는 자녀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아들이죠. 근데 어머님이 97세인데 이게 갑자기 제가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총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지금도 이렇게 정정하게 다 모든 걸 네, 다 기억하시고 기억하죠. 제가 우리 형님은 75세고 하니까 네. 더 노인이잖아요. 네. 제가 우리 형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식사를 하겠다 했더니만은 네. 그 식당에서 저 창문을 위해 보니까 우리 형님이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 형님도 노인이고 우리도 노인이고 참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구나. 네. 야 이 고령화 시대에 네.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네. 당당하게 오히려 나이에 상관없이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은 모든 걸 좀 젊게 하려고 생각도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먼저 접근합니다. 우리 아파트 가도 네.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사실은 네. 뭐 관리인이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든 간에 네.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을 걸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요즘은 아무한테 그냥 말 걸면 안 되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아니야 이거 안녕 하는 이런 말은 뭐 그건 나쁘게 한 거 아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그거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 경상도 사람 약간 무뚝뚝한데 네. 우리 아파트 분들은 네. 처음은 좀 그렇게 해도 잘 따라오고요. 우리 학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도 네. 지금까지는 정해진 것만 딱 이렇게 제한적이다가 네. 사고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사고의 폭이 넓어지지 않고서는 네. 도무지 이게 들어갈 수가 없다 싶어서 우리 저 구성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시군요. 매일 점검하고요. 한밤중에서 매일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는 저는 왜 그런 걸 느꼈냐면 작은 대학이 네. 폐교된 작은 대학, 폐교 일부 직전에 있는 대학에 네. 학교에 캠퍼스를 가보면 네. 주차장이 아스팔트로 된 주차장에 턱턱 금이 가 있어요. 네. 네. 그걸 볼 때마다 야 우리 대학은 이렇게는 안 만들어야지. 네. 차가 안 다니는 거 이제 풀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금은 폐교가 안 되는 대학에도 그렇게 막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의를 상실한 저 총장님이나 교수님들을 볼 때마다 아 나는 저렇게는 안 만들어야지. 그 생각이 저를 늘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그만큼 또 책임감이 계신 거고, 그리고 또 그 우리 대신대학교 최대해 총장님은 효자세요. 예, 뭐 행복하신 효자라기보다 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네. 우리 할머니한테 네. 옛날에 쓰러져가 계실 때 네. 우리 아버지가 제가 9살 때인데 네.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탁 닦이고 식기 해드린 걸 봤어요. 네. 그때는 그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네.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신이 뭘까 생각하니까 나 공부한 거 이런 거보다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솔선수범해서 그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 우리도 장모님이 병원에 계셔요. 네.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잘해주고 돌봐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얘들이 겁나지 않냐. 우리 아이들이 겁나지 않냐. 나는 아이들한테 대접받기도 싫다. 그러나 단 무시는 당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그러려면 최소한도 우리들 앞선 어른들한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대학에서 근무하셨던 교수님들 이제는 옛날에 그거 짱짱하고 저는
30년 전에 들어올 때 그 어른들을 바로 쳐다보지를 못했거든. 목사이면서 교수님이니까. 네. 최대 교수가 예! 하면서 벌떡이나 이랬는데 이제 그 어른들이 막 90이 되고 그보다 되니까 막 잘 걸으시지도 못하는데도 스승의 날 그 전날은 제가 모십니다. 학교에 모시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제 뭐 건강에 정말 아카데미가 못 오시는 분은 몰라도 제가 늘 이제 역사를 기억하는 게 네. 항상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거든요. 들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애굽에 종되었던 때를 그 기억해라. 우리 대학이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앞선다 해서 니들하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런 거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뭐 절대는 이야기. 근데 이제 총장님 진짜 이게 우리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어떤 물질에 관련된 거는 부모들이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거,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진짜 필요한 요즘 예, 시대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좀 총장이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공감도 되고, 예,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신대학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총장님, 예. 앞으로 그러면 이제 대신대학교에 갖고 있는 이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대신대학교는 사실은 성경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성경 말씀 더 가까이 간다는 소리가 너무나 세속화되었어요. 세속화된 부분도 많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가면서 더 신실한 신자가 되면서 그 이면에 또 더 많이 잘 섬기면서 힘들고 어렵고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 중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거든 중심에서 벗어나고 사람들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게 뭘까? 반도체도 좋고 첨단 기술도 다 좋은데 결국은 그게 사람의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러면 사실은 그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우리는 실천은 우리가 해야겠다. 그런 분들이 머리로 개발해 놓은 거 있으면 우리는 그걸 잘 활용해서 대신대학교 그런 방향으로 섬기고 활용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 대학이 나가야 되겠다는 게 저는 늘 가슴에 제가 내일 임기를 그만두고 마치더라도 오늘 밤 12시까지 내한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네. 우리 대신대학교 최대해 총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도 빨리 가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총장님한테 끝으로 앞으로 개인적인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거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대신대학교에서 뼛속깊이 대신맨이 되고 싶고요. 뼛속깊이가 대신맨이에요? 여하튼 내가 여기에서 속했으면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남겨야 되겠고 꼭 편안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남기고 우리 대학이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 우리 대신대학교라는 어떤 그 족적도 남기고 싶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드린다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 할까? 우리는 그렇게 학생들도 가르치고 싶고요. 늘 누구한테 지원받고 원조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베풀 수 있는 그런 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대선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하고요. 오늘 총장님 정말 공감 세상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많이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총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경산시에 있는 대신대학교 최대 총장님하고 공감세상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래서 제2의 창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학문과 경건, 사랑 중에 가장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도 저는 큰 울림,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다음에 공감세상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